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정청래가 정봉주하고 싸워서 제발 하차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최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예, 최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들 좀 앉아.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팬카페가 3명이냐? 아, 진짜 그랬어요? 저하고 싸워가지고 끝났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마디 하면 100마디를 알아듣잖아. 아, 형, 요즘 최강욱 변호사 왜 안 나와? 그 전화가 온 거야. 아, 예. 왜냐면 거기가 MBN 방송 들어가잖아요. 예. 뭐 맡으셨다며, 프로그램. 예, 그래갖고, 아니, 왜 지금 내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갔다 그랬지. 요즘 지방별로 하느라고 좀 바쁘다. 지방 출장 갔다 그랬더니, 싸웠다는 소문이 많아.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 소문이 돌아서 내가 속으로, 네가 그러고 오라고 있겠지. 에이, 전국구의 아성을 니들이 어떻게 깨겠냐. 아이, 워낙에 하겠습니까? 아니, 그 청래는 안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 왜냐면 팟캐스트 2년쯤 지나면 힘들이 빠져서 못해요. 네. 근데 우리 한 번 꽂으면 20년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자, 그리고 오늘, 세월호 변호사에서 거지 국회의원. 국회의원으로 소년급제하신 박주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입니다. 예. 그냥 거지도 아니고 거지 갑이라고 그러대? 왜? 거지갑? 아주 컨셉 잘 잡았어.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 저건 저렇게 얘기하는 인간. 이게 프레임을 딱 잡잖아요. 네. 그래, 지금 방송할 때도, 난 내일 못 나와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네. 아,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 싫어요. 난 못 나간대요. 바빠. 대신 누구 안 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예. 여기도 거지 갑 해놓으니까, 자연히 여기는 후원금을 많이 줘야 될 거다. 요새 뭐 신사호 거지라고 그 팟캐스트 하는 거예요? 예, 정기적으로? 파일럿 2번 마쳤고, 이번 주에 하기로 한 거야? 정기로 하나. 누구하고 누구? 표창원, 박주민에서 신사호 거지래요. 거지는 이해하는데 신사는 아니다. 누드와 거지로 할까, 그럼? 그렇지. 누드와 거지. 아, 우리 특집으로 지금 조기숙 교수 거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아, 그 재밌었어요. 야, 재미있을 뿐만 왕따의 아니라. 뭐 그거. 왕따의 정치학. 노무현 대통령이 왜 왕따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표창원을 왜 징계를 하는지. 예. 김종인은 저렇게 당을 까고 다녀도 좀 김종인 징계한 좀 올려요. 왜들 가만히 있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니, 내가 분해서. 아니, 문재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저 친문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할배 집에 가 있지. 근데 표창원은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아각거리면서, 그리고 또 그 작품이 명작이라면서요. 명작을 패러디한 거죠. 아니, 패러디 했는데, 네. 그게 그 사람, 어쨌든 들어본 난 이제 그런 문화적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잘했어요. 재밌게 했는데, 표창원도 노무현 왕따하고 똑같은 친노. 왜냐면, 문재인이 영입한 이러니까. 만약 문재인이 영입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까지 않았다. 네. 이게 왕따의 정치야. 그래서 제가 왕따 표창을 위한 변명. 근데 표창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좀 있나 봐. 평상시 듣던 걸 반밖에 안 듣더라고. 자, 오늘은 한간에 떠들고 있는 헌재 기각설. 네. 예, 결론 내렸어, 이제. 하지 마라. 오늘 방송 끝나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특검법과 특검 기간 연장, 헌재의 분위기, 그다음 헌재 예상되는 날짜 네. 쫙 정리해 주세요. 그 전에 사과는 좀 드려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1월 말 2월 초선을 미뤘다가. 아, 그것도 네. 이게 확인이 됐어요. 네. 외부 변수 때문에 지금. 1월 19일 네. 삼성 기각되면서 특검과 헌재 전체 분위기가. 축이 흔들렸다. 네. 그래서 1월 19일 날 이재용을 뇌물죄로 네. 기소되면 이것은 빼박이가 되기 때문에 25일쯤 끝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1월 25일. 박한철 소장은 확실하게 의지가 있었더라고요. 예, 1월 자기 있을 25일. 때 끝내고 나가려는 게. 예. 그래서 결심이 2월 25일로 잡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또 다 빨대 대고. 네. 예. 근데 헌재 재판관들은 얘기해 주지 않는데 어쨌든 취재하는 기자들. 취재하는 기자들 또 연구원들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50명이 있는데 그게 안 샌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런 의지가. 조금 센 거죠. 그리고 그리고 박한철 소장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내 뜻이 좀 알려지길 바랬던 것 같아.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기는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기각에 동조할 것이라고 지목된 분들, 재판관들, 그 사람들이 자꾸만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예. 계속 지연시키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흘렸다더라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기각적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죠. 설사 아닌데, 예. 하더라도 예, 예. 헌재 전체가 욕먹으니 조금 더 예, 예, 예. 공정한 심리, 충실성에 무게를 찍고 가자. 예. 예. 그런데 하여튼 박한철 소장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일종의 안티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 날 뇌물죄로 기소가 됐으면 구속이 됐으면 이거는 빠질 수가 없었던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을 발의해놨죠. 네, 예. 특검법 연장안 네, 발의났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만 대표 발의한 거예요? 다른 당 의원들은 서명 안 하고? 지금 원래 우상호 의원안이 개정안으로 하나 나와 있어요. 있었고, 예.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만 넓히는 거였는데 예. 기간 연장, 그다음에 수사 대상 넓히는 거, 그다음에 검찰에 의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관할까지. 공소 관할 예. 문제, 뭐 아니, 이런 그 것들. 내용 그렇게 확 얘기하면 예. 저처럼 만주 변호사는 금방 알아듣는데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다른 방송을 같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전국구가 비교가 되더라고.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점에서요? 충실성에서. 디테일에서? 예. 충실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속성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공정성은 완전히 떨어지고 충실성은 최강이야. 예. 그래서 지금 왜 법안을 냈고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뭐고 네.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네. 예. 일단은 아시다시피 수사 기간이 이제 2월 28일로 끝나는데 예. 특검 입장에서는 재벌에 관련된 수사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 수사해야 돼서 수사 예. 기간이 필요하고 또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렇게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왔잖아요. 새로운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9건도 엄청난 거 아니야 그게. 예, 수첩. 예. 그래서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대상인데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 법에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알게 된 관련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지된 관련 사건. 예,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관련 사건이라는 게 통상 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유사한 그런 사건들만을 포함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어휘하고 틀린 거네요. 어휘하고 좀 틀린 법조 겁니다. 예. 언어가. 그래서 그냥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그냥 수사 과정에 알게 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 걸릴 소지가 있는 거죠.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예. 절도하고 강독 정도만 관련 사건이지 예를 들면 폭행 사건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박주민 의원한테 물어봤어.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면 수사 대상이 총 15가지거든요. 예, 그 14개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누구누구에 의한 국정농단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최순실에 나왔습니다. 예, 의한 예, 그래서 예.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15명입니다. 예. 명단이. 15명 중에 현재 7명이 구속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면 최순실 10번. 예. 그 다음에 우병우 2번. 네. 정유라 2번. 이렇게 디테일이 정말. 야. 그래서 2번 이상 된 사람 중에 구속되지 않은 것은 우병우와 정유라. 네. 정유라는 도주중. 예. 그러니까 우병우 구속된다 이거야. 예. 그 우병우까지 구속되면 현재 7명 구속되고 7명 안 구속되고 1명이 중간에 홀딩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병우까지 구속되면 8명 구속으로 53% 구속. 아,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이미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들이 있어요. 예. 정호성, 안정범.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최순실. 보면 그래서 15항에 원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김기춘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김기춘의 경우에는 김기춘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처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어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려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1번부터 14번에 관련된 안 들어간다. 사건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없었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한 번 영장이 기각되니까 두 번째 영장 신청해서 겨우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근데 이미 영장 청구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전에 그 전에 박스에 옮겼죠. 담아가지고 예. 옮겼잖아. 아, 김기춘 집을 느닷없이 갖고 영장 청구를 해갖고 치고 들어갔는데 갔어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데 한 번 갔어야 기각되니까 되는- 시간을 한번 벌었지. 영장이 그래서 기각이 영장을 되니까. 주셔 그랬더니 예, 예. 무슨 얘기냐? 관련 사건 아니다.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인지된 관련 사건이 아니므로 예. 이건 영장 못 친다.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1번부터 14번에 어디냐.
넌 지금 블랙리스트 달라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해달라 그러는데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사건이라는 건 1번부터 14번에 나왔던 사건 중에 밀접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그 연관된 사건을 의미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그거 들은 것도 좀 이상하죠. 예. 김기춘이 어떻게 알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될 만한 걸 나르는 그 CCTV 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이제 영장 청구해서 들어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데 지금 빼내고 나서 들어가니까 없는 거죠. 증거가 다 날라간 네.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특검이 야 이거 관련 사건 이거 문제 있다. 그 빼야 된다. 관련이라는 단어를 빼서 그냥 1번부터 14번에 관련된 1번부터 14번의 사건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건은 다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유라가 작년 10월에 그 비타나 V라고 하는 말에서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유럽 최고의 말로 바꿔요. 예. 그 말을 타는 순간 무조건 금메달이래. 예. 근데 그 말을 바꿨는데 이게 삼성이 뇌물로 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14강까지 보면요. 예를 들어 말이란 표현이 없으면 야 말이란 표현 없잖아. 예. 이거 연관된 관련된 사건 아니야. 이러면은 수사를 못 한다는 거 수사를 못 아니에요.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꾸는 법안에는 인지된 사건, 그냥 알게 알게 된 되면 사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할 수 예. 있다. 관련성이 있든 없든. 예.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무제한으로 넓혀지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다수 보고 있대요. 특검이 너무 알게 된 사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씩이라 다 걸어놓고 수사를 마치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가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아하. 그렇지. 그래서- 국정농단이 문화예술 분야에만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블랙리스트는 전 분야에서 그렇죠. 만들어졌다는 기사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분야에 예.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원활하게 하려면 알게 된 사건은 다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이게 핵심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 기간 연장 말씀드렸고 수사 대상 넓히는 거 말씀드렸고 예. 세 번째는 기간 연장은 며칠에서 며칠이에요? 70일인데 120일. 예. 50일을 더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70일이고 30일 연장하게 그렇죠. 되는데 예. 법을 바꿔서 120일하고 30일 연장하게. 근데 그거를 그때 여야가 합의할 때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정신이 이거였었다는 거예요. 야당안은 100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근데 여당이 100일 하자. 그런데 그 안에도 끝날 수 있으니까 70일 하고 그때 당시 협의 정신은 30일 자동 연장이었다는 거야. 예, 예. 근데 지금은 늦어도 자동 연장을 해도 어쨌든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게 여당이 협상을 하면서 100일이 돼. 네. 70일 맞추고 30일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뭐 사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대통령도 특검에 대해서 수사 받겠다, 예. 검찰 수사도 받겠다, 모든 수사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랬던 것 30일을 같습니다. 허가를 받고 30일을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막 경악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협상을 잘 못한 거죠. 그렇죠. 순진했던 거죠. 협상 잘 못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50일 정도 연장을 120일로. 120일로. 그러려면 28일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전에 통과가 돼야죠. 통과돼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바른정당이 아니,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그 다음에 예. 이제 세 번째는 이미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호성, 예. 안종범, 최순실은 일반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그때 예. 기소했죠. 구속을 한 거죠. 한- 예, 구속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도 고영태가 그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그 그렇죠.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네.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헌재는 안 나온 거고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 일반 형사 사건을 누가 진행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일반 검찰들, 특별 검찰들이 아닌 일반 검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게 특검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고영태 나오고 그런 게 다 특검이 하는 건 줄 우리는 알고 아닙니다. 있었는데. 아니죠, 아니죠. 일반 검찰들이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검찰들이 기소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하고 예. 전에 일반 검찰들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거하고 내용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갖고 있는 증거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들으면 일반 검사들을 뭐 폄하하려고 그런 건 폄하하려는 아니지만 아니죠. 예. 지금 그 긴장도가 특검을 국가대표 A매치라고 한다면 축구
일반 검찰들이 하는 것은 국가대표가 한 실업팀하고 평가전집 하는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검찰은 예. 일반 검찰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일반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게 문제죠.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그다음에 기밀누설. 예. 그거로만 일단 기소를 아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핵심은 이 돈을 받아낸 게 뇌물이다. 아니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 되잖아요. 추가 기소라는 건 안 되고 지금 기소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지금 특검이 그 사건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쪽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줘야 돼요. 아 추가 기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추가 뜬다 그러는데 징역 살 때. 제 추가 떴어 그런 건 뭐야 그럼? 아니,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그렇죠. 이미 3개의 죄로 기소가 됐는데 네. 공소장을 바꿔야 되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은 행위를 직권남용 강요로 받은 거냐, 아하. 돈을 뇌물로 받은 받은 거를 뇌물로 받은 거냐. 근데 야. 이미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공소장을 변경해줘서 이거는 직권남용과 강요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상 재벌들과 짜고 뇌물이다. 뇌물로 받은 거다라고 공소가 제기되고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과 이거 심각한 문제네. 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하여튼. 오. 검찰과 특별검사가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 특별검사가 좀 바꿔주세요 하면 검찰이 알아서 공소장 공소장 바꿔주겠지만 바꾸는데. 현재 지금 검찰과 특별검사의 사이가 그렇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특별검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검사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도 다 검찰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다음 또 2월 16일 날 무슨 검찰 인사한다는 거 인사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황교안 총리 대행의 지위를 다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후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원활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야 그리고 그럴 위험이 많죠. 그리고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이 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만약 공소장 바꾸지 않으면 그걸 요건에 결론이 대해서 날 수 있어요. 결론이 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로 다시 재판을 넘길 수 없는 확정이 되면 확정이 확정이 되면. 돼버리면. 야 그럼 뇌물죄는 다 빠지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사실 출범할 때부터 그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제기가 됐었고요. 왜 특검법에 근데- 그게 안 들어갔지 근데? 아니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히 정리가 되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수사가 더 돼서 더 증거가 나오면. 사실 뭐 법사위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많은 의원들이 그 공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공소 어떻게 유지라 담당하느냐. 그러죠. 저 법적 용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거를.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 그때 새누리당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합의를 안 해줄 것처럼 막 해서 부족한 게 있는 거 80% 라도, 알면서도 부족한 게 있는 게 알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빨리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 번째 항이 제일 중요하네.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관해서는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도 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기존 검찰이 손을 띄고 예. 이게 지금 한 사건으로 연관된 것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 틀리니 예. 이걸 하나로 통일해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기존 검찰 손 띄고 이것은 특검에서 주요하게 진행된 사건이니까 특검에 다 넘겨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최순실에 대해서 정호성에 대해서 안정범에 대해서 고용태는 아니죠. 차은택에 대해서 전체 상황을 이제 그 전에 봤던 게 한 20%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본 게 한 7, 80%가 되니 공소장을 다시 쓰겠다. 예. 그리고 이 재판은 우리가 진행하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핵심은 뇌물죄이기 때문에 네. 뇌물죄를 반드시 넣겠다. 네. 아, 오늘 지난주에 인천 교육감 예. 뇌물죄, 예? 1억 5천인가 얼마 받았대는데 뇌물죄, 그 다음에 그 정치자금법 해고 8년 받았어요. 아 그래요? 2청년인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가 전혀 몰랐네.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 그럼요. 뇌물죄 엄청 셉니다, 무서웠어요. 영향이. 굉장히 셉니다. 그 우리 대통령 각하는 또 이렇게 통도 크니까 8년에 공 하나 더 붙여갖고 8심. 그래서 탄핵되면 바로 구속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워낙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고. 재질이 나빠서. 자, 그래서 이거를 며칠 날 놓나요? 지금 발의한 거요? 예. 발의는 이제 6일 날 했죠. 6일 날 했습니다. 6일 날 했고, 그럼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사당 원내대표들 간의 회의를 지난주 8일? 네, 8일, 9일 예. 이틀에 거쳐서 회의를 했고 예. 그 중에 이제 8일 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9일 날 바른정당에서
이거는 공조해서 야당들 공조해가지고 연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권성동은 그때 헌재에서 만났을 때 좀 부정적이었어. 뭐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된다. 네,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게 예. 무슨 얘기냐?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은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야당 그 당대표들끼리. 당대표들끼리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거니까 합의를 해서 갖고 오면 법사위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 줘야 되는 그 정도의 법이다. 그러네. 라고 그건 얘기한 맞네. 거고. 정치적으로 예, 그건 맞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제 그 얘기대로 지금 사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새누리당은 오늘 아니다라는 입장을 9일날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9일날 예. 특검이 먼저 황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하고 예. 황대행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28일 3일 전에 연장을 요청하기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일 날. 25일 날. 그럼 25일 날 안 하면 또 황대행이 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눈만 깜빡깜빡하고 끌 거 아니야. 네. 이거 하트나 날리고. 그럼 끌으면은 한 2, 3일 끌면 28일쯤에 갖고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네. 네. 그럼 언제 법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꼼수인 거죠 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2월은 28일밖에 없어서 예. 3월로 넘어가면 특검 종료가 되니까 해체해야 되잖아. 예, 다시 꾸려야 되잖아. 특검은 종료되고 국회 종료되고 회기도 종료되고. 네, 회기도 종료되고요. 그럼 회기를 다시 잡는 문제, 그 다음에 다시 또 논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 이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아니 이미 특검은 종료됐는데라고 새누리당은 극렬하게 저항하겠죠. 그렇죠. 개정안이 아니죠. 새로 제정안이지. 네, 그렇게 그래서 되면. 막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뭐 25일 날 특검이 요청하고 그게 거부당하고 이런 절차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2월 23일 날 임시가 잡혀 있거든요. 그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같아요. 23일 날 임시회의가 잡혀있나요? 예. 시간상으로도 그러면 딱 맞은데. 딱 맞죠. 예. 예. 근데 딱 맞더라도 약간 불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3일로 통과되더라도. 황대행이 공포를 해줘야 돼요. 공포 안 하고 또 20일 네, 끌면. 공포 안 하고 또 갖고 있으면 또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예. 그때 마음에 안 들어도 김병준을 갈 걸 그랬나 봐. 김병준을 가면 또 탄핵으로 못 갔지. 네. 2월 23일이면 목요일인데. 네. 그때 통과시키고 정부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황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전 국회가. 예. 빨리 공포하라고. 아니 23일 날 하고 그다음에 24, 25일이 지금 총력 촛불 총력 집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월 25일 날?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제 5주년이 4주년이 되는 거죠. 예. 취임 4주년 저주하면서 예. 그러면서 총력 투쟁을 한다는 건데 23일 날 통과시키고 25일 날 촛불 한 150만 200만 모이고 예. 이러면 되겠네. 예? 그래서 뭐 황대행이 확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바로 공포해주고 하면 최고죠. 예. 당에서는 지금 헌재 분위기를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헌재 소추위원으로 계속 나가죠. 돌아가면서 나가나요? 아니면 계속 나가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 권성동, 이춘석, 그다음 저, 예. 요 세 명이 계속 꾸준하게 나가고요. 비교적 성실한 분들이네. 아니, 그렇게 그렇죠. 하기로 한 거예요.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정한 건 아닌데요. 예. 이게 사실은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심 변호사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권성동 위원장님만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뭐 야당들도 가서 당연히 야당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그렇죠. 탄핵이기 네. 때문에 감시도 하고 네. 평가도 하고 의견도 내야 되기 때문에 야당들은 이제 계속 좀 나가는 건데 아무래도 뭐 좀 여러 사정들 바쁘다 보니까 국민의당 사람들은 그러면 안 아니, 왔어요? 아닙니다. 한 번도? 김관영 송금주. 의원님도 많이 나가시는 편인데 네. 제가 많이 자주 나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의원도 김관영, 군산 아니에요. 예, 그다음 송금주 이런 의원님들 나가죠. 꾸준히 나갑니다. 예. 송금주 그다음에 저기 김경준 의원 스카 김경진 의원은 거기는 소추위원이 소추위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기 예. 이용주 의원은요. 이용주 의원 아니고. 소추위원 아닙니다. 소추위원 아니고.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란 분이 계세요. 그리고 새누리당 쪽도 소추위원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셨죠. 법사위. 네, 국회니까 국회니까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법사위는 아니고요. 김진태 간사니까 소추위원일 텐데. 법사위는 아니고 예. 다른 위원회인데 소추위원을 국회니까 예. 공동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안 나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법안 내용, 이 정도면 설명 충분히 됐죠? 네, 좀더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예. 뭐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헌재 얘기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네. 예. 그리고 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안 될 거라고 그냥 안될 거라고 보는 치부해버리더라고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물고 늘어지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걔들이 방해해서 뭐 결국 안 될 거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러면은 이게 법사위 법안이잖아요. 예. 그럼 법사위가 또 위원장이 권성동이고, 그렇지. 그럼 뭐 이걸 단독 상정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직권 상정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의장은 의장만 되면 직권상정을 안 해. 그런데 당에서는 당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당에서 목숨 걸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뭐 당론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의총은 아직 못 열었는데요. 예. 이미 당 대표가 소추위원하고 최고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금 원내대표가 무엇보다도 이걸 우선 순위로 놓고 협상하고 있는 거죠. 우상호 네, 원내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리고 정의당은 뭐 동의할 거고. 네. 국민의당도 약간 스탠스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9일 날. 꼭 연장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그게 국민의당이 무슨 참 어떻게 이해해. 반성해야 될 일이 그 전에 말입니다. 예. 그 소추 의결서를 쓸 때 그거를 국민의당의 그 법률가들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의 법률가들하고 사실은 통합 작업을 한 건데요. 예. 국민의당이 먼저 써왔대요. 써왔는데 예. 그 내용에다가 그 삼성 뇌물 사건 부분을 빼가지고 써왔더래. 국민의당에서 예. 그러니까 이미 로비가 한번 들어간 거였어. 진하게 한번 들어갔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쓰던 우리 금태섭 의원이나 이런 선수들이 네. 이걸 빼면 어떡하냐 해서 넣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그 재벌 부분도 크잖아요. 삼성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SK 또 뭐 CJ 부분도 다시 다 확인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참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의 행적과 관련해서 비선 진료 예. 이제 시작하고 맞아. 있다는 지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도 사실상 더 봐야 되는데 다른 영역에 다른 있는 분야, 것도 예.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장차관들 한 번씩 다 이렇게 좀 보고 싶다는 얘기,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특검에서 이번 주에 진행될 게 우병우, 이제 그 2부에서 뭐 이자 변호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우병우 건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삼성건하고 우병우 삼성건 진검승부란 말이야. 예. 그리고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치는데 차고도 넘었다는 거거든요. 예. 또 추가가 나오고. 예. 그리고 39건을 26일인가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39건을 받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간 게 공정위하고 금융위 예.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예. 느닷없이 당했는데 그때 증거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요. 예. 끝나자마자 바로 그 2월 3일 날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이게 무산되면서 예. 성동격수한 압수수색은 그냥 여론용이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거기 친 거 아니에요? 금융위하고 예, 예. 공정위를. 느닷없이 들어갔죠, 정말. 예. 그리고 공정위는 그 이후에 삼성이 돈을 쑤시고 난 이후에 배팅하고 난 이후에 삼성이 저거 이상하다, 순환 출자 이상하다 해갖고 공정위에서 조사하려고 들어가려고 딱 봤는데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건 돈 받은 거에 대한 대가 아니야. 예. 예? 그렇죠. 승계. 예, 예. 승계를 완성하려고 순환 출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야 공정위 들어가지 마라. 이게 그 수첩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써 있었다. 지시한 건데 그럼 증거를 잡기 위해서 공정위 토론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럼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예. 그래서 우병우 삼성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도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SBS 이한석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했어요. 도승지의 사초가 나왔다. 도승지 하면 왕의 꼼꼼하게 많이 비서실장 썼으니까.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특검한테. 이거 본인 생각 맞습니까? 뭐 본인 생각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특검이 그거 물어봤는데요. 너무 많이 쓰느라고 자기 생각을 쓸 시간이 없었대요. 하도 읊어대니까 읊어대니까 노트북을 막 읽으면 되는 거야 계속 전화로 다
전화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대면 네. 조사도 아니고. 그러면 잘 적고 있죠? 중간에 확인하면서 그런다는 거잖아. 미치겠어 진짜. 자, 헌재 분위기 얘기해 주셔야 돼요. 헌재 지금 기각서를 내가 기자들한테도 쓰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자꾸 저게 나오면 네. 정말 기각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많이 불안해하죠. 네. 그래서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우리가 이게 기각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명백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기각이야, 씨. 저는 뭐 오히려 좀 헌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예. 헌재가 좀 약간 눈이 벼랑을 레이저 쐈어. 네, 왜냐면 그래야 헌재가 자꾸 저쪽에 안 끌려가거든요. 예. 일부러 전략적으로 끌려가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름 그런 것 나름 같던데. 공정한 절차라는 것을 보장하면서 네. 저쪽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불평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보려면 몇 가지 결단을 해줬어야 돼요. 예. 하나는 나온다고 했던 증인이 안 나왔을 때 걔를 바로. 취소해줘야 돼요. 어. 다시 날짜를 잡아주면 안 돼요. 근데 8일 날 헌재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네. 입장을 밝혔어요. 기각 뭐 2명 기각설 근거 없는 거다. 예. 얘기하지 마라. 네. 그랬거든요. 그다음 9일 날 심리하면서 계속 끌어대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하면서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 시간 끌지 마세요. 이런 투로 강일원 재판관 주심 이정미 재판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정미 대행이. 거기다가 이제 고영태가 계속 안 나왔는데 고영태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직권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목요일 날. 예, 더 이상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 안 나오면은 더 이거 가지고 끌 수 없다. 처음 있는 질문.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 나오겠다가 했다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20일 날로 옮겨줘요. 예, 2월 20 날로. 예. 근데 김기춘이 안 나오겠다고 한 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왜냐면 김종덕이라는 사람은 같이 나오는데 예.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에요, 둘 예, 다. 김종덕 전 장관. 예, 정 장관하고 김기춘은.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같이 나와서 진술이 서로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았는데 그러니까 김기춘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피한 거지. 피한 거거든요. 아, 대면적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대질 신문. 네. 그래서 피한 건데 누구나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도 날짜를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김기춘 신문할 수 있게. 계속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헌재가 해왔었거든요. 물렁물렁하게. 예, 그런 그리고 것도 있었잖아. 우리 박 변호사, 아니 박 의원 같은 분이 변론 종결 날짜를 정해라, 정하자 이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안 하고. 소추 의원이 두 가지를 요구했죠. 예. 나온다고 했다가 증인이 안 나오면 다시 날짜 잡아주지 말고 직권으로 취소할 거냐 확답을 달라. 확답 못 주겠다. 7일 날, 2일 날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두 번째로 대통령 나온다 만다 얘기가 많은데 그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대통령 나올 수 있는 날짜 딱 찝어주고 안 나오면 안 나오면 기각해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다. 걸로 그렇게 해달라. 그것도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척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 그럴 거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또 이견도 있었던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럼 예, 방침 예. 확실하게 한번 정하기에는. 근데 아.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7일날 기일 끝난 다음에 8일날 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일날 굉장히 센 멘트와 증인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9일 날도 갔었잖아요. 네, 갔었어요. 헌재 갔었죠. 예. 그날 느낌이 좀 틀려졌나요?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증인 신문을 길게 하는 것을 굉장히 끊어서 아하. 그거 다 중복되니까 하지 마. 아까 했던 질문이야. 검찰에서 이미 인정했던 거고 조서를 다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다 사실대로 작성된 걸 인정한 부분이니까 넘어가. 이런 식의 소송 지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예.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영태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다시 신문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예. 아 됐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바뀐 거네, 그걸.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아니에요. 그거하고 대통령 출석. 출석. 대통령 출석한다면서 질질 끌고. 네. 딱 그거 두 개죠, 지금 남아있는. 네. 남아있는 변수가. 대리인단 사퇴는 뭐 큰 변수는 아니고. 대리인단 사퇴는 25조 이하. 예. 네. 국가기관은 나올 수도 있고, 대리인은 네. 선임할 수도 있고. 근데 할 수도 이제 있다. 지금처럼 물렁물렁한 상태라면 대리인이 다 사퇴했을 때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저쪽이 변호사 선임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줬을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퇴해도 아마 기간을 거의 안 주든지 아예 안 주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9일 날 예.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 피청구인 측 대리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어땠어요? 좀 시끄럽고 그 똥줄 타는 표정이 아니면 얼굴이 호였어? 근데 이거죠. 전에 2월 7일 날 증인을 8명 대폭 받아들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국회 측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공정한 거다. 아하. 오히려 막 헌재를 비난하고 예. 대통령 측한테 끌려갔다라고 이미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다 보니까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그래도 항의를 생각만큼 못하는 이미 자기네들 쪽 얘기를 많이 들어줬다. 증인을 15명 했는데 8명 받아줬으니 예. 9일날 세게 이정미 강일원 주심이 얘기를 해도 별로 항의를 못하고 예, 예상했던 만큼. 네.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게 있었을까? 그쪽도 느꼈을까? 그러게서 뭐 아마 작전 회의를 또 할 거예요. 2월 9일 날 헌재에서 핵심적인 또 명령을 하나 하는데요. 23일까지 주장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라. 오, 예. 23일까지, 그러니까 22일까지 기일이 잡혀 있는데, 예. 23일까지 최종적 서면을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야. 그 얘기는 22일보다 더 늦어진 예. 기일은 웬만하면 안 잡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끝났네, 그 말 한마디로. 이게 일종의 아까 대통령 출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간접적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얘기를 하면 일반 법정에서 만약에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는 23일까지 변론 종결을 하고 예. 그 뒤는 무슨 다른 증거 주장이나 증거를 내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예.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한 이제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 소송 지연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의사를 명확히 맞습니다. 표명한 거예요. 예. 예. 아니, 보통 재판이 시작되면 일반 형사재판은 시작하면서 양측, 검사, 그 다음 변호사 놓고 그런다면서요. 자, 지금 재판 시작합니다. 이제 증인 받아들이고 증거 받아들이면 추가로 되는 건 안 받아요. 이러면서 시작한다면서요, 증인도. 준비기를 이제 준비기일이죠. 충분히 거쳤으면 보통 재판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재판도 준비기를 거의 한 달. 3회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증인 증거를 다 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간추렸죠 그때.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 워딩을 좀 직접적으로 2월 9일 날 있었던 워딩을 좀 소개해 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한 다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입장을 얘기를 다 했네,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보였는데 다만 박 대통령 측 예.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이 현재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상의해 보려 한다. 예. 이런 뉘앙스의 자락을 얘기를 깔았구만 또. 자락을 또 상의해 깔았어요. 보려 한다. 예. 그 상의하겠다도 아니고. 상의해 보겠다. 상의해보겠다. 예. 정규제 TV에서는 현재 출석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입장을. 근데 3월 13일 뒤로만 늦출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광화문 한복판에서 빨개 벗고 춤을 추라라도 출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자 23일 한번 해줘봐. 이거 기사 나가고 얘기 나가도 몰라. 자, 23일까지 뭘 내라 그랬다고요? 최종 서면을 정리해라. 주장을 최종적으로 주장을. 정리해서 서면을 내라. 최종 서면을 내라.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안 받겠다는 뜻이 첫 번째. 일자를 좀 잡아줘봐요, 그러면은. 23일 날 받아. 23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네. 아니, 23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예, 받아. 그러면 그거로, 그 다음 뭐 해봐.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증인신문이나 예. 증거 제출 이런 건 안 그렇죠. 받겠다는 안 뜻이 받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차. 그 다음 절차는 최후 변론을 한번 잡겠죠. 짧게. 짧다는 거는 간격이 짧게. 이틀이나 3일 사이로 예. 일주일 간격으로 안 하고. 23일이 목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에 정도 27일이나 28일쯤 예. 최후 변론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최후 변론할 기회를 주고 막 가슴이 떨려.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2주일 있으면 선고. 선고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딱 자, 맞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그럼 좀 여유 있게 해서 최후 변론을 예. 28일쯤 한번 보시죠. 예. 28일쯤 보고 그럼 28일까지서부터 보고 선고문을 쓰면서 평의가 들어가 아니면 평의가 끝난 다음 선고를 들어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내부의 논의 과정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평의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들리고요. 그게 내부 그 회의가 있고. 예. 최 누구죠 이 양반이? 오래간만이니까 최강 변호사의 주장이었어요. 계속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평의를 하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 빨대가 있어.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절차를 1주에서 2주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오늘 2월 9일 날 연합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예. 두 가지 버전을 쓸 것이다. 기각 하나 인용 하나.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미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두 가지 버전 쓰고 손만 드는 거죠. 그래서 정하는 날에. 예, 정하는 날 하루 잡고 우리 평이 언제 한다. 이날 손만 든다. 아, 평의도 대외적으로 공개해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우리끼리 그래. 모여서 현재 여덟 명이서 재판관께 대해서 한다. 2개 놓고 자 뭐 할래 너? 난 이거 그래 오케이. 이거 한다는 그거로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용 기각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판관들이 자기 입장을 다 써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예. 회의 같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게 평의란 말이에요. 예, 평의. 예. 근데 평의를 할 때 자료가 있어야지 평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자료를 1차 자료나 2차 자료 수준을 놓고 하느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마지막 예. 결정문 쓰는데. 계속 회의하는 식으로 그렇지만, 진행되면 예.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결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헌재 정확한 명칭은 결정문인데. 헌재 결정문. 예, 헌재 결정문을 사실상 다 써놓고 예. 가완성을 다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 어느 걸 택하실 건지 말씀하시라. 그거 이제 서열 낮은 재판관부터 얘기하게 되거든요. 예. 나중에 된 사람부터. 나중에 나이가 아니고 예. 연수원 기수도 아니고 예, 예. 그럼 이정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해갖고 예.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이 기각 의견의 요지는 이런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응? 인용 의견의 요지는 이런 걸로 정리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 나는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보충 의견을 자기가 내잖아요. 그때 써갖고 왔어야 돼요 이미. 그 마지막 평의할 때? 마지막 평의 때는 그걸 써가지고 와서 자 나는 요걸 써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요 안에는 요만큼이 부족하는데 요 패러그래프만 좀 더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그거만 조합하면 딱 끝나는 거지. 그것만 조합하면 자 그럼 28일을 기준으로 한번 봐요. 28일이 최후 변론이라고 그래.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최후 변론이라고 보통 합니다. 최후 변론. 최종 변론 내지는 최후 변론. 최종 변론을 28일 날 하면 평의를 언제쯤 할까?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금 계속 그 써나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두 가지 설은 방법인데요. 예, 방법. 계속 이제 종결을 해놓고 나서도 회의를 계속하는 거죠. 의견을 모아나가는 회의를 계속하는. 그래서 결정문을 두 개를 쓴 게 아니라 계속 회의하면서 하나로 결정문을 쓰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통진당 해산 때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두 개의 형태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아, 인용과 기각. 야, 예. 이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선택하게 한 다음에 선택하면서 추가할 내용, 뺄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빨리 걸리죠. 빠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방법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예측하는 섞여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간에 연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사건들 다 빼놓고 지금 주말까지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회의 자료를 매번 만들고 회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쟁점을 정리하는 서면을 매번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럼 매번 정리할 때마다 사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계속 내용이 순간순간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현재는 인용 기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쟁점별 양쪽을 사실관계를 주자. 정리하고 사실관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회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예를 그걸 들면 예측을 해달라는 거예요.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회의를 한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이런 사실관계가 지금 이런 증거로 인정이 됐으니 나는 예. 이건 맞는 것 같다. 탄핵 사유로 인정하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쭉 쟁점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쟁점별 정리를 모아가지고 다수의 의견은 예를 들면 이 쟁점 이쟁점에서 그러니까 1번이 그렇게 뭐였었죠? 판단이 그때 되니까. 국민 2번은 언론 자유 침해. 다 이 정도 딱 저도 그렇게까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예. 4번이 제일 중요한 세월호. 네. 5번이 원래 법률 위반, 뇌물이었는데 예, 그걸 없애버렸다면서요. 아니 헌법 위반으로 평가를 달리하는 걸로. 헌법 위반으로 다섯 가지 사유는 그대로 있는데 예. 5번이 원래 법률 위반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5번 그대로 있대.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해달라. 형법 차원에서 유죄냐 예, 무죄냐 이게 아니고 예. 법률적 차원에서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 차원. 법률 차원으로 가자면 뇌물죄의 구속 요건에 이게 맞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요. 예. 헌법 차원으로 가자면 대통령이 이런 의혹에 쌓여서 이런 사실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잘하는 짓이냐 이런 걸 따져본다.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냐 예, 하면은 시킬 거냐.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생명 존중의 의무를 그렇죠. 위반한 거. 예,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해 보면 대통령이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게 맞냐? 아니냐. 아니냐. 예, 그렇죠. 그 계속 그거는- 의논을 해간다는 예. 거지. 5개 항목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세월호 그 관련 부분을 예를 들면 법률적 차원으로 한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과연 직무유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헌법의 위반. 네, 대통령이 그때 그러면 보고를 받고도 상황실에 안 뛰어내려가고 관저에 자빠져 있었던 게 그러면 맞는 거냐 이런 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드나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28일 날 끝났어. 평의도 한 일주일 안에 끝나나요? 지금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공통점이 예. 지금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특별히 뭐 더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계속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빠르면 예. 뭐 일주일 안에도 정리는 가능하다.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럼 3월 13일 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이제까지 목요일 날 선고를 했어요. 네. 목요일 날 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무슨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관행이죠. 뭐. 관행. 관행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3월 13일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3월 13일이 월요일이야. 네. 그럼 그날 선고할 수도 있다. 그날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는 거 좀 너무 자규적이니까 그 전주에 할 거예요 아마 한다면. 그 전주에. 네. 예, 8, 90 그러면은 중에 할 거지 8, 90 중에. 그럼 2월과 3월 날짜와 요일이 똑같아요. 네. 예? 그렇지. 그럼 28일이 끼었으니까. 예, 28일 꼈으니까 47, 28 그것도 그런 것도 계산하냐 씨. 그냥 하다 보니까 똑같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3월 9일이 목요일이에요. 네. 3월 9일 날 목요일 날 선고를 하면 대통령 선거는 4월 26일이야. 5월 10일 날 못 해요. 5월 10일이 수요일이거든. 네. 그리고 5월 10 전주는 연휴가 쫙 연휴 껴 때문에 안 있고.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대통령 선거 4월 26일 이걸 계산했고 나는 3월 13일 날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3월 13일 날 하면 5월 10 전에 일주일 동안 연휴니까 증검다리를 끼웠으니까 이 증검다리 때 충분히 놀고 머리 식히고 충분히 토의해보고 5월 10일 날 누구를 찍을지 결정해라. 헌재가 이런 것까지 판단해 주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 뭐 헌재 입장에서는 예. 60일 내에 선고해야 된다는 그것도 감안해서 선고 날짜를 잡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이번 경우에는. 예, 그래서 5월 9일 날 하면 무조건 4월 26일인데 그러면은 보름이 날아가요. 그렇죠? 보름에 홍콩에 또 올해 45일 안에 선고를 한 거거든요. 네, 너무 4월 짧잖아요. 26일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월 10일 내가 5월 10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 선거 날짜로. 예, 선거 날짜를. 다 4월 26일 주장하는데 내가 달리봉도사냐? 나는 5월 10일이다. 왜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저는 거야? 애초부터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근데 그 기사는 안 나고 내 기사만 나오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한 그 예측을 한 건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출석, 음. 또 대리인단 전원 사태, 예. 장관제를 시작하면. 증인에 대한 엄청난 신청 및 거기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이런 변수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평의는 3월 13일까지 끝나고 선고는 그 뒤로 밀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애초에 저희들이 불안해하는 7인 체제에서 평의가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이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방송 듣고, 네. 정부 듣고,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토요일 날 촛불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어차피 14번, 15번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다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한 두세 번만 더 나오시면 돼요. 두세 번만 더 나오면 돼, 진짜. 좀 많이 나와주세요. 나온 김에 나오시라고 이게, 250만, 300만 들으면 뭐 하냐고, 250만, 300만이 해외 동포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역에 흩어지지 말고. 2월 25일이 진짜 중요한 날 같습니다. 우리 집회 날 일정을 난 따져보면. 2월 25일도 중요한데 계속 중요해요. 2월 아니 물론 계속 2월 중요한데. 2월 18일도 중요하고 또 2월 18일은 우리가 TBS TV 정봉재 품격 시대에 거기서 공개 방송하는데 이 양반들이 데모하러 갖고 공개 방송만 봐. 그 앞에만 부글부글해. 예. 더 하실 얘기 없어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오늘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제 우려도 좀 하나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다들 너무 낙관만 하시는 분위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뭐 제 우려나 걱정도 좀 전달이 돼서 예. 약간 뭐 저로서는 할 말 다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근데 2월 9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2월 9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나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을 보니까 조금 스탠스는 좀 바뀐 것 같다. 강건해졌죠. 예. 그리고 시중에서 기각 2명, 그 다음 7인 체제로 가게 되면 5대2로 이거는
기각된다라고 하는 이런 낭설에 대해서 무척 단호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예. 근데 또 뭐 저쪽에서 막 공격하고 이쪽이 또 약하게 나오면 또 바뀔 수도 있죠. 나 같은 사람이 혼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 박주민 의원, 그리고 오늘 지역 행사 때문에 바쁜데 그래도 이거는 특검법 개정안. 네. 특검법 개정을 또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충족시켜야 돼요. 통과시키면요. 확 또 힘을 받는 거야. 그럼요. 아니 지금 재벌 문제라든지 또는 적폐청산 하는데 대선 이후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특검이 연장만 하면 특검이 지금 의지 갖고 있는 특검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거리를 누비고 있는 뭐죠? 거지갑 의원, 박주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정청래가 정봉주하고 싸워서 제발 하차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최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예. 최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들 좀 앉아.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팬카페가 3명이냐? 아, 진짜 그랬어요? 저하고 싸워가지고 끝났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마디 하면 100마디를 알아듣잖아. 아, 형, 요즘 최강욱 변호사 왜 안 나와? 그 전화가 온 거야. 아, 예. 왜냐면 거기가 MBN 방송 들어가잖아요. 예. 뭐 맡으셨다며, 프로그램. 예, 그래갖고, 아니, 왜 지금 내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갔다 그랬지. 요즘 지방별로 하느라고 좀 바쁘다. 지방 출장 갔다 그랬더니, 싸웠다는 소문이 많아.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 소문이 돌아서 내가 속으로, 네가 그러고 오라고 있겠지. 에이, 전국구의 아성을 니들이 어떻게 깨겠냐. 아이, 워낙에 하겠습니까? 아, 이거 청래는 안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 왜냐면 팟캐스트 2년쯤 지나면 힘들이 빠져서 못해요. 네. 근데 우리 한 번 꽂으면 20년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자, 그리고 오늘, 세월호 변호사에서 거지 국회의원. 국회의원으로 소년급제하신 박주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입니다. 예. 그냥 거지도 아니고 거지 갑이라고 그러대? 왜? 거지갑? 아주 컨셉 잘 잡았어.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 저건 저렇게 얘기하는 인간. 이게 프레임을 딱 짰잖아요. 네. 그래, 지금 방송할 때도, 난 내일 못 나와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네. 아,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 싫어요. 난 못 나간대요. 바빠. 대신 누구 안 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네. 여기도 거지 갑 해놓으니까, 자연히 여기는 후원금을 많이 줘야 되는 거다. 요새 뭐 신사호 거지라고 그 팟캐스트 하는 거예요? 예, 정기적으로? 파일럿 2번 마쳤고 이번 주에 하기로 한 거야? 정기로 하나. 누구하고 누구? 표창원, 박주민에서 신사호 거지래요. 거지는 이해하는데 신사는 아니다. 누드와 거지로 할까 그럼? 그렇지. 누드와 거지. 아, 우리 특집으로 지금 조기숙 교수 거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아, 그 재밌었어요. 야, 재미있을 뿐만 왕따의 아니라. 뭐 그거. 왕따의 정치학. 노무현 대통령이 왜 왕따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표창원을 왜 징계를 하는지. 예. 김종인은 저렇게 당을 까고 다녀도 좀 김종인 징계한 좀 올려요. 왜들 가만히 있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니, 내가 분내서. 아니, 문재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전 친문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할배 집에 가 있지. 근데 표창원은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아각거리면서, 그리고 또 그 작품이 명작이라면서요. 명작을 패러디한 거죠. 아니, 패러디 했는데, 네. 그게 그 사람, 어쨌든 들어본 나 이제 그런 문화적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잘했어요. 재밌게 했는데, 표창원도 노무현 왕따하고 똑같은 친노 친문, 왜냐면, 문재인이 영입한 이러니까. 마냥 충실성은 최강이야. 예. 그래서, 지금 왜 법안을 냈고,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뭐고, 네.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네. 예. 일단은 아시다시피 수사 기간이 이제 2월 28일로 끝나는데 네. 특검 입장에서는 재벌에 관련된 수사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 수사해야 돼서 수사 기간이 필요하고 또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렇게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왔잖아요. 새로운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9건도 엄청난 거 아니야, 그게. 네, 수첩. 예. 그래서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대상인데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기존 법에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인지 알게 된 관련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지된 관련 사건. 예,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관련 사건이라는 게 통상 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유사한 예, 그런 사건들만을 포함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어휘하고 틀린 거네요. 어휘하고 좀 틀린 법조 겁니다. 예. 언어가. 그래서 그냥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그냥 수사 과정에 알게 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 걸릴 소지가 있는 거죠.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예. 절도하고 강독 정도만 관련 사건이지 예를 들면 폭행 사건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박주빈 의원한테 물어봤어.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면 수사 대상이 총 15가지거든요. 예, 그 14개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누구누구에 의한 국정농단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최순실에 있습니다. 예, 의한 예, 그래서 예.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15명입니다. 예. 명단이. 15명 중에 현재 7명이 구속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면 최순실 10번. 예. 그 다음에 우병우 2번. 네. 정유라 2번. 이렇게 디테일이 정말. 야. 그래서 2번 이상 된 사람 중에 구속되지 않은 것은 우병우와 정유라. 네. 정유라는 도주중. 예. 그러니까 우병우 구속된다 이거야. 예. 그 우병우까지 구속되면 현재 7명 구속되고 7명 안 구속되고 1명이 중간에 홀딩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병우까지 구속되면 8명 구속으로 53% 구속. 아,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미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들이 있어요. 예. 정호성, 안정범.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최순실. 보면 그래서 15항에 원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김기춘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김기춘의 경우에는 김기춘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처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어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려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1번부터 14번에 관련된 안 들어간다. 사건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없었죠. 블랙리스트라는 거기에는. 단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한 번 영장이 기각되니까 두 번째 영장 신청해서 겨우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근데 이미 영장 청구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문재인이 영입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까지 않았다. 네. 이게 왕따의 정치야. 그래서 제가 왕따 표창을 위한 변명. 근데 표창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좀 있나 봐. 평상시 듣던 거에 반밖에 안 듣더라고. 자, 오늘은 한간에 떠들고 있는 헌재 기각설. 네. 예, 결론 내렸어 이제. 하지 마라. 오늘 방송 끝나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특검법과 특검 기간 연장, 헌재의 분위기, 그다음 헌재 예상되는 날짜 네. 쫙 정리해 주세요. 그 전에 사과는 좀 드려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1월 말 2월 초선을 미뤘다가 아, 그것도 예. 얘기가 확인이 됐어요. 외부 변수 때문에 지금 1월 19일 예. 삼성 기각되면서 특검과 헌재 전체 분위기가 축이 흔들렸다. 예, 예. 그래서 1월 19일 날 이재용을 뇌물죄로 예. 기소되면 이것은 빼박이가 되기 때문에 25일쯤 끝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1월 25일. 박한철 소장은 확실하게 의지가 있었더라고요. 예, 1월 자기 있을 25일. 때 끝내고 나가려는 게. 예. 그래서 결심이 2월 25일로 잡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또 다 빨대 대고. 네. 예. 근데 헌재 재판관들은 얘기해 주지 않는데 어쨌든 취재하는 기자들. 취재하는 기자들 또 연구원들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50명이 있는데 그게 안 샌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런 의지가. 조금 센 거죠.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박한철 소장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내 뜻이 좀 알려지길 바랬던 것 같아.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기는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기각에 동조할 것이라고 지목된 분들, 재판관들, 그 사람들이 자꾸만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예. 계속 지연시키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흘렸다더라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기각적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죠. 그건 설사 아닌데, 예. 하더라도 예, 예. 헌재 전체가 욕먹으니 조금 더 예, 예, 예. 공정한 심리, 충실성에 무게를 찍고 가자. 예. 예. 그런데 하여튼 박한철 소장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일종의 안티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 날 뇌물죄로 기소가 됐으면 구속이 됐으면 이거는 빠질 수가 없었던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을 발의해놨죠. 네. 예. 특검법 연장안. 예. 발의났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만 대표 발의한 거예요? 다른 당 의원들은 서명 안 하고? 지금 원래 우상호 의원안이 개정안으로 하나 나와 있어요. 있었고, 예.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만 넓히는 거였는데 예. 기간 연장 그다음에 수사 대상 넓히는 거 그다음에
검찰에 의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관할까지. 공소 관할 예. 문제 뭐 아니, 이런 그 것들 내용 그렇게 확 얘기하면 저처럼 만주 변호사는 금방 알아듣는데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음. 다른 방송을 같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전국구가 비교가 되더라고.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점에서요? 충실성에서. 디테일에서? 예. 충실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속성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공정성은 완전히 떨어지고. 그 전에 그 전에 박스에 옮겼죠. 담아가지고 네. 옮겼잖아. 아, 김기춘 집을 느닷없이 갖고 영장 청구를 갖고 치고 들어갔는데 갔어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데 한 번 갔어야 기각되니까 되는- 시간을 한번 벌었지. 영장이 그래서 기각이 영장을 되니까. 주셔 그랬더니 예, 예. 무슨 얘기냐? 관련 사건 아니다.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인지된 관련 사건이 아니므로 네. 이건 영장 못 친다.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1번부터 14번에 어딨냐. 넌 지금 블랙리스트 달라고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해달라 그러는데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사건이라는 건 1번부터 14번에 나왔던 사건 중에 밀접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그 연관된 사건을 의미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그거 들은 것도 좀 이상하죠. 예. 김기춘이 어떻게 알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될 만한 걸 나르는 그 CCTV 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이제 영장 청구해서 들어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데 지금 빼내고 나서 들어가니까 없는 거죠. 증거가 다 날라간 네.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특검이 야 이거 관련 사건 이거 문제 있다. 그 빼야 된다. 관련이라는 단어를 빼서 그냥 1번부터 14번에 관련된 1번부터 14번의 사건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건은 다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유라가 작년 10월에 그 비타나 V라고 하는 말에서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유럽 최고의 말로 바꿔요. 예. 그 말을 타는 순간 무조건 금메달이래. 예. 근데 그 말을 바꿨는데 이게 삼성이 뇌물로 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14강까지 보면요. 예를 들어 말이란 표현이 없으면 야 말이란 표현 없잖아. 예. 이거 연관된 관련된 사건 아니야. 이러면은 수사를 못 한다는 거 수사를 못 아니에요.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꾸는 법안에는 인지된 사건. 그냥 알게 알게 된 되면 사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든 없든. 예.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무제한으로 넓혀지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다수 보고 있대요. 특검이 너무 알게 된 사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씩이라 다 걸어놓고 수사를 마치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가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아하. 그렇지. 그래서- 국정농단이 문화예술 분야에만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블랙리스트는 전 분야에서 그렇죠. 만들어졌다는 기사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분야에 예.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원활하게 하려면 알게 된 사건은 다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얘기 핵심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 기간 연장 말씀드렸고 수사 대상 넓히는 거 말씀드렸고 예. 세 번째는 기간 연장은 며칠에서 며칠이에요? 70일인데 120일. 예. 50일을 더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70일이고 30일 연장하게 그렇죠. 되는데 예. 법을 바꿔서 120일하고 30일 연장하게. 근데 그거를 그때 여야가 합의할 때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정신이 이거였었다는 거예요. 야당안은 100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근데 여당이 100일 하자. 그런데 그 안에도 끝날 수 있으니까 70일 하고 그때 당시 협의 정신은 30일 자동 연장이었다는 거야. 예, 예. 근데 지금은 늦어도 자동 연장을 해도 어쨌든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게 여당이 협상을 하면서 100일이 돼. 네. 70일 맞추고 30일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뭐 사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대통령도 특검에 대해서 수사 받겠다, 예. 검찰 수사도 받겠다, 모든 수사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랬던 것 30일을 같습니다. 허가를 받고 30일을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막 경악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협상을 잘 못한 거죠. 그렇죠. 순진했던 거죠. 협상 잘 못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50일 정도 연장을 120일로. 120일로. 그러려면 28일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전에 통과가 돼야죠. 통과돼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바른정당이 아니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내용이. 그다음에 예. 이제 세 번째는 이미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호성, 예. 안종범, 최순실은 일반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그때 예. 구속을 한 거죠. 기소한- 예, 구속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도 고영태가 그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그 그렇죠.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네.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헌재는 안 나온 거고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 일반 형사 사건을 누가 진행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일반 검찰들, 특별 검찰들이 아닌 일반 검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게 특검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고영태 나오고 그런 게 다 특검이 하는 건 줄 우리는 알고 아닙니다. 있었는데. 아니죠, 아니죠. 일반 검찰들이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검찰들이 기소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하고 예. 전에 일반 검찰들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거하고 내용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갖고 있는 증거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들으면 일반 검사들을 뭐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죠. 예. 지금 그 긴장도가 특검을 국가대표 A매치라고 한다면 축구 그 일반 검찰들이 하는 것은 국가대표가 한 실업팀하고 평가전쯤 하는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검찰은 예. 일반 검찰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일반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게 그러네. 문제죠.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그다음에 기밀누설. 예. 예. 그거로만 일단 기소를 아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핵심은 이 돈을 받아낸 게 뇌물이다. 아니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 되잖아요. 추가 기소라는 건 안 되고 지금 기소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지금 특검이 그 사건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쪽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줘야 돼요. 추가 기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추가 뜬다 그러는데 징역 살 때. 제 추가 떴어 그런 건 뭐야 그럼? 아니,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그렇죠. 이미 세 개의 죄로 기소가 됐는데 네. 공소장을